자, 한미반도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한미반도체도 변동성이 어마어마해요.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고 지금 주가 자체가 적지 않게 올라왔죠. 상상을 초월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PL, PBR 전체 놓고 보실 때에 절대적으로 저평가 상태 종목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워요. 다만 이제 저평가가 아닌데도 왜 주가가 그렇게 강세를 띄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제 5월 기준의 변동성의 확장이 더 크다라고 보죠. 요 기준입니다. 요 기준하고 여기. 그러니까 하이닉스, 그러니까 엔비디아발 영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엔비디아 쪽의 흐름에 있어서 일단은 그 엔비디아에 대한 성장성 부분, 그 부분에 대한 하이엔드 반도체 수요의 증가, 이 부분에 대한 하이닉스의 변동성 확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미 반도체의 기준에서도 동반적인 뭐 강세 흐름이 연출됐다라고 해석을 해도 이상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뭐 보도 자료나 또 보고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2차 전지 설명하시는 분들의 많은 분들이 아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프리미엄이 이렇게 높은데 한미반도체 매수 그 보고서 나오는 거는 괜찮고 왜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냐 이런 볼멘 소리들을 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그 실적 개선폭의 기준이 얼마큼 빠르게 잘 나와줄 것이냐가 관건이죠. 근데 그것이 나오기 전에 이미 이제 주가의 흐름은 이렇게 변동이 확장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접근할 때 그래서 기준을 명확하게 잡고 대처를 하자라고 매번 이제 강조를 드리는 거죠. 첫 번째 기준은 실적이 뒷받침되어 있는 쪽, 그러니까 이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컨센서스 부분의 실적 개선폭이 반도체도 사실상 기초 소재 아닙니까? 어디든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어디든. 그래서 그 실적 개선폭이 뭐 경기가 살아난다라고 했을 때 업황이 조금 안 좋아서 이렇게까지 여기는 이제 그 반도체뿐만 아니라 모바일 쪽도 같이 있고 백색가전까지 같이 다 있잖아요. 어쨌든 적자까지는 아니고 뭐 요 정도로 흑자폭이 급격히 감소한 흐름이 됐는데 내년 특히 내후년에 실적 개선폭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개념이죠. 이제 그 영업이익 자체가 7억 6천에서 7조 6천에서 7조 6천억에서 35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그 방송에 가지고 나가는 이 표작업 귀찮더라도 자주 이거 바꿔 주셔야 돼요. 지금도 이제 보면은 우리가 그 올해 예상치의 영업이익 부분이 삼성전자가 8조로 아마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미처 못하면은 새로 지금 입사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입사하신 분들 계시니까 그 기준에 이 작업 해달라고 하면 되잖아. 어디서 보는지 해서 한 번씩만 바꿔놔도 되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 여전히 이게 8조로 돼 있으면 되겠냐고. 그래서 7조 6천억 이게 이제 뭐 주말에 바뀐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매일매일 그 표작업 할 때 같이 바꾸라고 하세요. 그렇게 해서 8조가 아닌 7조 6천억에서 35조 또 순이익도 아까 그러면 그 전망치 대비해서는 좀 줄긴 했어도 몇 배예요? 5배? 4배, 5배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뭐 우리 빠떼리 아저씨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에코프로가 영업이익이 10배 증가해서 주가가 10배 올랐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논리는 안 되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5배 올랐다고 시가총액이 그럼 5배 올라가면 뭐 행복하죠. 행복하지만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실질적인 이 실적 개선폭 또 하이닉스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 개선폭. 그러니까 이게 원래 상상을 초월하는 게 아니라 이런 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뭐 경기가 어려워지고 둔화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적자 전환되는 것도 당연히 형성될 수 있어요. 이 적자가 뭐 예상 외로 또 오랜 기간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개선폭의 기준이 완전하게 가시적이잖아요.
이제는 뭐 지금이 9월 말 다 지나갔고 이제 4분기 진입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이 아닌 내후년까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후년 기준의 당기순이익이 8조 9천억이란 말이에요. 그럼 9조란 말이에요. 9조. 그럼 PER 기술주가 글로벌 시장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기술주가 성장주잖아요. 성장주의 기준에 PER 10배 수준에 놓여져 있다? 그거는 성장이 아닌 가치주로 해석이 되는 거죠. 가치주로. 그 정도라면. 그러니까 굉장히 저평가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부분이 충분히 인식이 될 수 있는 위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업황 개선 폭, 그것이 실질적인 실적, 뭐 한두 군데서 전망하는 게 아니라 수십 군데에서 전망을 하고 있고, 윤정도 의견이 아니라 이들의 의견이에요. 2차 전지는요, 전체 의견이 아니라 그 소수 몇 명, 유튜브에 나오는 소수 몇 명의 그 의견인 거고, 이 객관적인 데이터 부분은 제한적인 거고, 거기에 분석의 내용뿐만 아니라 실질 메이저들의 수급 범위도 IT, 삼성전자, 하이닉스에는 이처럼 엄청난 수급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왜? 실질적인 실적 개선 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변동성 종목을 매매할 때 하고 차이를 두는 겁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언제 저평가라고 한 적 없잖아요. 또 성장을 끝내주게 한다 이렇게 표현한 적도 없어요. 그 성장 끝내주게 하는 것만큼의 주가는 이미 올라와 있지만 거래대금이 터지고의 변동성의 흐름은 들여다볼 수 있다. 그게 이제 지금 고생하는 건 거래가 둔화돼 있어서 고생하는 거고.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한미반도체든 뭐 주성 엔지니어링, 하나마이크론이든 전부 수급은 뒷받침돼 있는데 저평가는 아니에요. 얘네를 저평가라고 윤정도가 평가를 한다면 그러면 뭐 우리 배터리 아저씨하고 윤정도하고 차이는 없다라는 거죠. 그잖아요. 우리는 철저하게 이수베타시스 처음 11,000원에 접근했을 때 기준에 PER은 저평가라고 할 수 있다. 지금의 기준은 저평가가 아닙니다. 마찬가지 하나마이크론, 주성 엔지니어링, 뭐 동진 세미캠, 뭐 HPSP 전부. 근데 이들의 흐름에 있어서는요. 지금 아직까지는 컨센서스나 이런 부분이 세 군데에서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올해 들어서 7월 이후에 세 군데에서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가시적으로 실적 개선 폭이 형성이 되게 된다면, 그러니까 뭐 하이엔드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에 고마진 제품들에 대한 성장이 실질적으로 3분기, 4분기, 그러니까 지금 시장 점유율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뭐 하이닉스 예를 들어서 DDR5 같은 경우가 지금 점유율이 1분기에 10%대에서 2분기에 20% 중반을 넘기고 3분기 기준에 30% 중반 이상이라고 추정을 해요. 그렇게 되고 이제 하이엔드 반도체가 10%대로 매출의 비중을 차지한다. 이렇게 되면 고마진이 이제 다시 4, 50%까지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실적 개선 폭이 굉장하다라고 인식이 잡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냥 막연히 시장 점유율이 올라갈 거고 이런 게 아니라 또 여기는 뭐 기초 소재이기 때문에 기초 소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기준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정책이 바뀌면 이렇다 저렇다 그럴 내용이 아니에요. 경기 동향에서 해석을 해서 놓고 보시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한미 반도체의 경우는 현재 기준에서 성장성에 대한 논의, 논란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조금 더 보고서가 더 나와야 되겠죠. 더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그 한미 반도체의 성장성의 확장 부분은 하이엔드 반도체, 그러니까 HBM에 있어서 시장에서 장비 공급에 대한 우위, 글로벌 고객사에 대한 장비 공급에 대한 우위, 고마진이죠 이것도. 그래서 이 부분이 가시화되게 되면은 실적 개선 폭은 뭐 금방 나와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2차 전지하고 다를 게 뭐 있냐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접근하는 범위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그래서 결론은 수급이 뒷받침됐느냐. 그러니까 전망치가 좋은데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의 경우에는 그 과정 속에서 처음에 이게 들어온 게 이게 적지 않습니다. 이게 3%예요. 굉장히 많은 게 들어온 거예요. 많은 물량이. 3% 들어왔다가 이렇게 매도를 했고, 이건 뭐 MSCI 지수 편입되면서의 액티브 쪽에서 먼저 들어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패시브 자금 들어올 때 이제 떠넘긴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에코프로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들 제대로 그 설정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에코프로 BM 사업사를 보는 거지 지주사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업사 같은 경우에 에코프로 BM인데 에코프로 대비 시가총액이 4배 정도 형성이 돼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속단 편으로 미친 듯이 올라온 거죠. 수급 논리에서. 그러니까 지금 에코프로 BM이 시가총액이 높은 게 이게 오히려 정상입니다. 일시적으로 에코프로가 시가총액 올라왔을 때 그게 정상이라고 다들 2차전지 옹호론자들이 얘기를 했는데 그건 절대 아니고요. 자회사 뭐 상장하고 그런 것도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고요. 그래서 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보시면 어때요? 수급이 뒷받침이 안 되죠. 우리가 처음 접근했을 때가 요때예요. 요때는 수급 논리까지 포함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거래 대금의 기준에서만 설정을 잡아드린 거고. 이런 기준에서 이제 쇼커버링 들어와서 뭐 오버슈팅 나왔다. 그건 그들의 주장인 거고 쇼커버링 이외에도 충분한 수급이 뒷받침돼 있었죠. 근데 그게 이제 꺼지면서 다시금 수급은 꼬여지는 거고요. 하여간에 결론적으로 똑같은 뭐 성장성의 내용에 있어서 IT 쪽의 기준에서는 뭐 상대적으로 2차 전지보다 덜 올라온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수급이 뒷받침되면서의 흐름이에요. 그게 대부분의 수급이 5월 이후에 형성이 돼 있고 그것이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하이엔드 반도체 관련해서 그러니까 엔비디아 관련해서 하이닉스 한미반도체가 동반적인 초강세 흐름을 띈 거죠. 거기에 수급이 뒷받침돼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똑같은 성장성에 똑같은 보고서라고 기준 잡을 때 그러면 그것을 메이저가 인정했느냐라고 했을 때 인정은 했다. 다만 이제 그 매수 평균 단가 대비해서 주가가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그리고 맹신하기는 어려워요. 예를 들면 ISC 같은 경우도 엄청나죠. 엄청나면 뭐해? 아무리 수급이 들어와 있다 해도 꺾여져 있는데 대신에 이제 돌려질 때 매우 가벼울 수 있습니다. 거래만 실린다면 볼 수 있는. 그래서 일단은 결론적으로 한미반도체의 경우에 이제 기술적인 부분으로 좀 조금 전처럼 삼선 전환도의 그 기준의 흐름처럼 뭐 설정 범위를 잡아서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느냐라고 질문 주셨는데 뭐 예를 든다면은 지금의 기준에서는 원체 그 거래대금 둔화돼 있고 캔들 크기 자체가 제한적이니까 거래대금 둔화돼서 캔들 크기가 제한적이니까 지금의 캔들에서는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워요. 물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경우도 거래대금 둔화돼 있지만 이쪽은 변동률이 확장돼 있잖아요. 여기는 변동률 자체도 거래대금 줄어들면서 변동률 자체도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요런 때 기준에 그 삼선 전환도를 우리가 배우면서 이제 그 한 가지 기준 잡아드린 거는 삼선 전환도 기준은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22년도 VOD 정중앙 선생님 받으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여기 보시면 캔들 강의를 10강을 해드리면서 그 중에 변형형하고 뭐를 넣어놓을까? 삼선 전환도까지 넣어놓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 삼선 전환도가 어찌 따지면 전혀 별개의 캔들하고도 근데 이제 제가 요거를 설정해 드린 부분은 묶어서 보자. 삼선 전환도의 이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한 추이 한 방향 부분을 놓고 보는 거거든요. 추이가 계속 유지되는지 그게 이제 전환되는 시점이 어느 기준으로 설정이 되는지. 근데 이제 우리는 그 흐름보다도 묶어서 보는 거에 대한 캔들의 기준을 잡은 거죠. 주봉도 있고 일봉도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까지가 금요일이야. 여기서부터 월요일이야. 그러면 주봉 캔들로도 서로가 이게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묶어서 한 번씩 놓고 보는 기준을 설정을 한다. 그래서 이 기준 예를 들면은 이 세 개를 묶어서 놓고 보면은 여기가 시초가의 기준이 되고요.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건 과거 데이터니까 시초가의 기준이 되고 여기가 종가의 기준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아래 윗꼬리라고 했을 때 뭐 어떤 큰 장족형의 기준이나 이런 걸 잡을 수는 없죠. 요 두 개의 캔들로 먼저 놓고 본다면 몸통이 이만큼 있는 양봉의 몸통이 있는 이러한 캔들의 기준인 거고, 그죠? 세 개를 같이 놓고 본다면 종가가 여기잖아요. 그럼 캔들의 크기가 시가 종가가 요 정도 크기에 꼬리가 굉장히 길어져 있는 장족형의 기준이다. 여기서는 방향이 꺾이면 그러니까 뭐 횡보 기준이니까 꺾였다가 올라갔다라고 볼 수 없고 어느 방향으로 튀든 셀 수밖에 없다. 3거래일 동안에 변동성이
커져 있는 상태에서의 도지다. 힘겨루기가 팽팽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쪽 방향이든 세게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기준은 한미반도체의 기준에서는 지금 뭐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변동률이 원체 이 상한가도 있었기 때문에 변동률이 어찌 보면 제한적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이제 그 하루아래 등락까지로 해석을 한다면 이 작지 않은 캔들이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묶어서 이제 방향성을 좀 놓고 보자라고 해석을 해드린 거고, 지금 이 변동률이 이제 이날은 위로 7%, 이날은 아래로 7%잖아요. 15%. 한미반도체는 지금으로서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걸 뭐 묶어서 놓고 해석을 하고 그럴 그 해석 범위는 되진 않아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지금 현재 기준에 거래가 둔화되어 있기 때문에 관망이 맞고요. 있는 물량 유지하면서 관망이 맞고, 기술적으로는. 그리고 펀더멘탈적으로도 검증 받아야 될 게 많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지금 주력주 IT 쪽의 실적 수급 보면서 주력 비중 높여놓은 상태에 변동성을 놓고 볼 때에는 주성이든 하나든 한미든 동진이든 HPSP든 심택이든 파도든 ISC든 전부 전체 시장 거래대금 최상위로 올라올 수 있는 거래량. 그러니까 저는 지금 아직까지도 2천억을 지금 기준 잡고 있는 거고, 지금 시장 상황이면 1,000억을 놓고 봐도 되긴 하는데 1,000억은 또 너무 약하고 2천억 정도 기준에서 거래가 터지고 양봉이라면 그때 볼 수 있다. 지금처럼 거래가 완전히 둔화돼 있을 때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예요. 거래대금 지금 이제 1,000억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1조 4천억씩 터지다가 1조 넘게 터지다가, 그러니까 그쪽을 이제 좀 제한적으로 보는 것처럼 이쪽도 지금 거래대금이 없으니까 관망의 기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요, 자체 거래대금이 둔화되어 있는 거지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에서는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아요. 자, 그렇게 해서 결론, 한미반도체는 지금 주도력을 쥐고 있는 쪽, 한미반도체의 윗선이라고 그래? 뭐라고 표현해? 그러니까 업종 대표주 기준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추이 추세가 와, 삼성전자 7만 원 깨졌어요. 이게 아니에요. 주말에도 그 방송국 관련자들 미팅을 했는데, 삼성전자가 그렇게 올라왔어요 이러더라고. 시장 대비해서 1.5배, 2배 올라왔거든요. 시장 대비 월등히 강하고, 하이닉스가 70% 올라왔다 올해 눌려줘서 지금 60%인데, 그럴 때 놀래더라고 다들. 방송 관계자분들이. 야, 하이닉스가 그렇게 올라왔어요 이러고. 엄청난 겁니다. 사실 2차 전지에 가려져서 그런 거지 현대차까지도 굉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흐름이 추가적으로 이제 52주 고가 넘겨야죠. 넘기는 흐름이 연출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뭐 8만 원까지 빠르게 올라가 주고, 하이닉스 12만 원대 뭐 13만 원 돌파 빠르게 진행해 주고, 그리고 현대차 20만 원 빨리빨리 넘기고 22만 원까지 빨리 올라가 주고, 뭐 그런 상황이 되면은 제차 이제 소부장 쪽은 변동성 확장이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 못 움직이냐? 아니지. 하이닉스 제차 뭐 12만 원 공방만 나와도 또 삼성전자 7만 원대 넘기고 가장 최근의 고점 72,900원, 또 52주 고가 73,600원 넘기는 흐름 나오면은 한미반도체 또 하나마이크론, 주성엔지니어링 이쪽에 그러면 거래가 수반되면서 가벼워질 수 있죠. 당연히. 일단 지금은 비중 유지하시고 확대 부분만 이제 제한적으로, 이거 사도 되나요 했을 때 사실 수 있는 위치인데,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을 감안해서 사실 수 있는 위치인데, 중기적으로 보려고 얘네를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신다라고 한다면, 비중을 늘린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늘리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좀 지나서 거래가 터지면, 거래 터지는 거 확인될 때, 그 거래 터지는 건 뭐라 그랬어요? 5MA, 20MA가 아니라니까. 5MA, 20MA 할 것 같으면은 말씀드린 삼성전자, 하이닉스라는 거고. 그리고 변동성의 기준에서는 2천억씩 터진다. 거래대금 최상위로 올라온다. 그런 기준에서 거래가 터질 때, 양봉일 때 들여다보시는 걸로. 아시겠죠? 지금 좀 쉬어가는 걸로. 그리고 이제 개별 기준에
변동성 종목의 기준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친구들 위주인데 여기서 더 이상 확장이 안 되죠. 거래대금 터져야 되는데 거래대금이 제한적이라 확장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위메이드, 그 다음에 HK 이노엔, 그리고 잘 모르는 종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들어간다 하시면 손절 범위 또 차익 실현 범위 명확하게 지켜내시고 대처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올려드릴게요. 한미반도체 관망 있는 비중 유지.